저명 인사를 사칭해서 메신저로 대학 관계자와 기업인에 접근해 억대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경찰은 피해자를 인터폴 국제공조로 태국에서 검거했습니다. 30일 새벽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올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는데 부산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경실련이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에 대한 의정활동과 도덕성 검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 보유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 좌동이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대학교 총장과 공직자 등 사회 저명 인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교수회와 경제단체, 동문회 회원에게 접근해 소개받은 현지 유학생이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태국의 한 국제공항입니다. 현지 경찰로부터 한 남성의 신병을 인계받은 한국 경찰관이 몸수색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탑승 직후 곧바로 법 집행에 들어갑니다. 접근장 발부됐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행의 기회가 있고 체포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사회 저명 인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A씨가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A씨는 각종 교수회나 동문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명단과 연락처를 입수한 뒤 조직 상위에 있는 대학 총장이나 고위공직자를 사칭해 회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급하게 송금해야 하는데 미국 출장 중이라 어렵다며 돈을 대신 송금해줄 현지 사업가나 유학생 등을 소개받았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부탁을 받은 데다 은행 송금증 사진까지 보내주자 의심하지 않고 A씨가 원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총장님께서 자기한테 연락이 갔는데 이제 급하게 돈을 붙여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빨리 이제 이거 입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먼저 입금을 해주면 자기가 이제 달러를 보내주겠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4년 동안 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A씨는 카카오톡 대포 계정에 유명 인사의 사진을 설정해놓고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칭한 사람과 목소리가 달라 들킬 것을 우려해 외국에 있어 통화가 잘 안 된다며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A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1억 7천만 원. A씨는 입금받은 돈을 태국 환전상을 통해 세탁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송금을 하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급해서 그러니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송금을 대신 부탁해달라 이런 식으로.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카카오 대포 계정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톡 프로필은 조작이 가능한 만큼 지인으로부터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받았을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2016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에서 7년 만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 4.0으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지진인데요.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강력한 지진이 경주를 강타했습니다. 기상청이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고 1년간 63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7년 만에 다시 규모 4.0의 강한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 큰 규모로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입니다.
올해 경주에서는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이 54차례 발생했고 30일 새벽 4시 55분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뒤 7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원인이 남북 또는 동서 방향의 주향 이동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했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경주에서도 지진이 났었을 때 기존에 알려진 단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굉장히 전문가들이 말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새로운 내남 단층이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진도 사실상 알려진 단층이 없고 그 주변에 그 발생한 위치에 그리고 지하에서 12km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9회 발생했고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750회 이상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은 10초에서 20초 사이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겪고 나면 놀라고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피할 때도 안전이 최우선인데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아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안에 있다면 탁자 같은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벽 모서리 등에서 잠시 대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도 가방이나 쿠션 등으로 최대한 머리를 보호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진이 계속될 경우 문틀이 뒤틀리면서 탈출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흔들림이 멈춘 후에 대피해야 하는데 화재나 폭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를 잠그고 전기도 끄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피할 때는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진을 느끼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건물이나 담장 근처를 피해 인근 운동장 등 최대한 넓은 공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운전 중에 지진을 만나면 비상등을 켜고 되도록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키는 꽂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피 후에는 기상청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고 귀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등 건물의 안전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요즘 장 보러 나가면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실제로 3개월 연속 물가가 상승했는데 특히 신선식품이나 외식비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에 한 마트. 매대 주변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은 물건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 장바구니에는 반드시 사야 할 물품이나 할인이 적용된 물품들이 상당수입니다. 하다못해 뭐 귤을 사나 배 사나 엄청나게 몇 곱이 올라가지고 이게 그것이 좀 굉장히 망설여지고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사는 입장에서 고통스럽죠.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값은 비슷해도 양이 줄어 장바구니가 더 가벼워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뭐 600g이면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4인 가족이 그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약간 부족하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7%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인천이 각각 3.4%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와 담관 같은 제철 과일이 26.2%, 채소류 5.4%, 어패류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의 상승폭이 컸는데 지난해보다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평균 5% 넘게 올랐고 전체 품목 36개 가운데 피자와 햄버거,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은 물가 때문에 덩달아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지난 6월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 심리가 9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불안과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까지 예고해 내년 서민 경제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 부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마저 재정 주체를 이렇게 확장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의 정부 부분이라도 지출을 늘려서 좀 민간 부분의 어떤 불황 부분을 정부가 좀 이렇게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고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만큼 당분간 서민 경제에도 먹구름이 들이울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부산 경실련이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에 대한 의정 활동과 도덕성 등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실련이 평가한 항목은 7가지입니다. 법안 발의 건수와 본회의 상임위 결성률, 의정 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 등 4가지 항목을 분석해 불성실 의정 활동을 검증했습니다. 또한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 보유, 전과 경력, 사회적 물의 등 4가지 항목으로 도덕성 관련 자질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국회의원 모두 의정 활동은 활발히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덕성 관련 자질 검증 3가지 항목 모두 낙제점을 받은 의원이 3명이었습니다. 주로 주거하지 않은 건물이나 다주택을 소유하고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전재수 의원 등 3명은 평가한 7가지 항목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경실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공천을 위해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제곱 이상 택지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산은 해운대 좌동 지역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정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가외앱으로 알게 된 A씨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습니다.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전 부산교육청 사무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진행한 부산교육청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관으로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유출하고 특정 응시생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파면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공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입법 예고됩니다. 지난달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은 법령 시행일인 내년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입니다. 공단 설립 이후에는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 조성과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건설 사업 시행자로 건설공단이 관련 업무를 추진합니다. 12월 1일 부산시 교육청이 해운대 센터모텔에서 교육청 시청 공동 유보통합 TF 및 자문단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는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는 유보통합 TF 위원과 학부모,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자문단, 교육청, 시청 당담자 등 45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유보통합 정책 방향성과 현장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됩니다. 부산시가 12월 1일부터 부산 미래유산 누리집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부산 미래유산은 부산 시민들이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유산 가운데 미래 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입니다. 이번에 개설한 누리집에는 미래유산 제도 소개, 미래유산 찾아보기, 미래유산 이야기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겼습니다.